네,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오늘 김포 지역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김주영 의원실에서 특별히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공연 시작하면서 힐링 음악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그게 더 외로워서 그래. 그가 굳이 옷을 챙겨 입고 라면을 사러 가는 것도 TV를 켜놓고 잠드는 것도 그게 더 외로워서래. 그게 더 외로워서래. 그가 집에 간다고 또 다른 데 간 것도 이 시간까지 남아 귀를 기울이는 것도 그게 다 외로워서라네. 모두가 끄덕끄덕. 사투리도 아직도 이렇게 다양하게 차이가 나고 지역색도 아직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 보면서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다른 것이 많이 없어지는 게 얼마나 또 안타까운 일인지 생각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다르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강한 나만 건너도 벌써 다른 공기와 낯선 말투들 서로 다른 성격들의 사람들처럼 저마다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하고 전태일재단과 문화예술기획 소리끼리 제작하는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2022년 시리즈 안전을 투자하라 제4회 김포 시민회관 다목적 홀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출연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역 김포시 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여러분들 김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랑 저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이런 데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연 순서는 1부는 재난영화와 안전 키워드 시그널, 불통 두 개의 키워드로 2부는 재난영화와 시사토크, 발화탈출, 변화 이렇게 4개의 키워드로 총 4개의 키워드를 함께 하겠습니다.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에서 좀 위험한 장면 촬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배우님? 액션씬이나 폭발씬 많았던 게 명량이라는 명량 많이 네. 보셨죠? 네네. 네. 그때 이제 배에서 폭발씬도 있었고 격투씬도 있었고 그런데요. 예, 그 실제로 이렇게 폭약을 심어서 이렇게 기둥도 터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 간의 액션도 있어서 사전에 뭐 특효팀, 그다음 무술팀, 그 이제 배우들은 안에 이제 보호 장비를 하고 이제 옷을 입고 그렇게 촬영을 했죠. 이렇게 작은 조짐들이
발견이 됐을 때 그냥 지나쳐서 나중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 있죠. 예.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요. 뭐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또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거의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한 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똑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약간 조금 찰과상 정도의 가벼운 부상이 일어나는 사고가 29건 정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한 300건 정도는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정도의 그런 사건이 한 300건 있다는 건데요. 평소에 그런 작은 문제를 잘 관리해야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네.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작은 불이 났을 때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가정용 소화기를 주방에는 꼭 비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바로 뭐 불을 끈다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일단 인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인명 대피를 하라고 보통은 권하고요. 네. 예, 한번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작게 짚어봤습니다. 기록이 말하다라는 작은 키워드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2년에 8월 산재 사망, 전국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45명의 인명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경기 지역을 보면 또 16건, 이 중에 또 추락은 각자 반 이상, 50% 이상이 추락 사고였습니다. 그냥 계속 단순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참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사실 불감증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현장에 그런 안전 조치들이 미흡한 것도 여전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에 한 명 정도는 어딘가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노동자가. 근데 뭐 30층, 40층 이런 데서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 한 2m 이 정도에서 떨어져서 죽거나, 지붕, 뭐 축사 지붕 고치다가 떨어져서 죽거나,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죽거나, 네. 이런 일이 계속 나는데, 네. 이걸 우리가 왜 못 고치고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우리도 이제 한 10분의 1로 추락사는 좀 꼭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 실제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노동안전지킴이 전영진입니다. 산재 발생이 우려되는 그 건설 및 제조 현장을 지도 방문하여 위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도하여서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동안전지킴이는 50억 미만의 그 소규모 현장을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보면 특히 그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안전모를 쓰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사소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규정인데 그것들을 잘 안 지키고 있고. 의원님, 이 안전 전문가분들이 지역에도 많이 계실 텐데 예. 6분이면 좀 적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이런 안전 지킴이들을 현장에 많이 배치를 한다면은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안전한 그런 시공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더 정말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여력들을 늘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전은 선택이 아니고 권리입니다. 특히 그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 규정을 생활화하고 또 안전 관련 투자가 확대됐을 때 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키워드를 시그널로 해서 무게감 있게 출발을 했는데, 김건호 배우님은 특기가 권투. 그때 뭐 연극을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하면서 그냥 자기 관리 차원에서 했는데 뭐 재밌어 가지고 한 게 한 15년 정도 됐어요. 제일 추천하는 게 집에서 이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네. 그냥 하루에 한 5분 정도씩만
한 10번씩 한 3세트, 4세트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불통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또 어떤 형태로는 계속 불통이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한 분 또 특별한 손님 모실까 합니다. 저는 김포의 영화제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스리랑카에서 온 지원입니다. 지금 숙련 기능 인력 자격을 따셨대요. 그래서 그 비자를 따셔서 이렇게 가족분들 같이 오셨어요. 초반에 오셨을 때랑 한국에서 조금 언어 때문에 불편하셨던 거, 또 위험할 뻔했던 거, 혹은 지금 언어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친구들이 한국말 읽고 있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거의 한글 뒤에 영어로랑 아니면 스리랑카 말로 같이 서 있으면 사고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를 안 해주는 회사 조금 있고 산재 처리를 안 해주는 회사가 조금 있고. 좀 있고 근데 그러면 일하면서 따로 재료를 받아서 자기 돈을 내서 따로 자기 돈으로. 네. 재료를 받아서 거기 변호비 내고 그 사람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쪽이 있고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거의 다 회사에서 기숙사 있어서 기숙사에서만 먹고 자고 합니다. 바깥에 나가는 일이 없으니까 술을 많이 먹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제일 유명한 운동을 크리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켓. 크리켓. 크리켓이라고 하는 거. 축구를도 많이 하는 거요. 축구. 예. 근데 축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운동장을 빌리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많이 뛰고 소리 지르면 스트레스 풀고 네. 운동을 많이 하면 회사에서도 편리하게 일하고 사고가 안 났게 스트레스 없게 편하게 네. 일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시설들이 좀 사실 미비합니다. 또 특히 뭐 가끔씩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열사병 같은 거 여름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을 우리가 좀 갖춰야 되는데 김포가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인구는 많이 유입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뭐 국비 따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도비 따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씩 이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주노동자 공제회 이렇게 했을 때 이주노동자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안팎으로 두루두루 좀 넓혀서 이렇게 하면 당장 그 도움이 필요하고 좀 절박한 사람들이 혼자 고립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인권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건강권의 마지노선도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이제 몇 년씩 하다 보면 어떤 부상, 어떤 질병, 어떤 고충이 있는지가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회가 무엇부터 풀어가야 할지 이렇게 좀 순서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2부에서는 재난 영화와 시사 토크로 발화 탈출 변화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올 초에 그 중독과 오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올 초에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우리가 듣기에는 생소한 물질,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중독 사건, 두성산업의 중독 사건이 발표가 됐었는데 국소배기 장치 문제가 아직 좀 완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유해 물질이 올라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환기를 해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설비를 갖춘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유지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게 삼겹살 냄새가 아니라 네, 몸에 유해한 유독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이제 독성이 적은 물질로 사용을 네. 하는 게 사실은 더 우선이 되어야 하겠죠. 이 두 가지가 사실 많이 부실해서 네. 이번에도 트리클로메탄 사건이 좀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제주도의 관광지다 보니까 뭐 미디어 아트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데를 제가 갔었는데 그냥 뭐 다른 게 없더라고요. 큰 벽면에 그냥 파도가 계속 철썩철썩 치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처음에 갔을 때 이거 이걸 굳이 왜 여기 돈까지 내고서 왜 와 있지? 그런데 제가 한 5분 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캠핑장 가서 불멍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 파도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전 어제도 이렇게 촬영이 있어서 이제 제주도에서 촬영하고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하기라는 그 해안 쪽에 있는 마을에서 찍었거든요. 거기 딱 바로 앞에가 또 바다더라고요. 마침 때마침 뭐 한 명 사람도 없고 그냥 파도만 하길래 한 2시간 앉아서 또 멍 이랬죠. 그게 제 스트레스 해소법인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가만히 근데 이제 뭐 뜨개질도 좀 하고요. 뜨개질이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시간이 정말 많을 때 하는 거고 일상에서 저는 요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물을 바라보는 물멍이 아니라 물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있으면 언제 다음 숨을 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정말 멍 때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짧게 한 20분이라도 그렇게 수영을 하면 좀 물멍, 네. 잠수멍 효과가 좀 있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몸을 더 피곤하게 해갖고 저녁에 숙면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포기하셨군요, 이제. 네, 이제 하루에 만보 걷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한 5,000보, 6,000보 제가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생활 속에서.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남는 거는 집 주변을 계속 돌면서 네. 이제 만보를 채우고 들어가면 좀 숙면이 되죠. 이런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지금 이런 사건이 생기면 중독 사건이 생기면 오염으로 인한 건 특히 규명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고 사고를 당할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재해는 예방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은 그런 독성 물질이 있는 부분들을 식약처라든지 이런 관계된 부처에서 제대로 사실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시민재해를 줄일 수 있지. 그냥 회사에다 맡겨놓으면은 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재해가 발생하죠. 뭐 옥시나 애경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최근에 사참이 종료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조정안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피해를 규명하지 못한 억울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내 몸이 증명인데 어떻게 더 이상 하라는 거냐 억울해하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 중에서 특히 연구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잖아요. 사참위라는
체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던 것은 종료되었을지언정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찾는 노력은 부단히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그 고통스러운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뭐 정치의 영역에서 또 뭐 정부나 사회 커뮤니티의 영역에서 같이 풀어 나가되 질문 주신 것처럼 연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문제 이제 끝내 덮어가 아니라 계속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열어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이제 재난 영화이기 때문에 재난 영화 속에서 꼭 자주 나타나는 것이 소방관과 또 구급대원인데 아까 구급대원 장혁도 나왔지만 몇 년 전에 그 김범석이라는 소방관이 혈관 육종암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희귀병인데 그런데 그 법이 사실은 그 내가 그런 그 화재나 이런 직업에 연관돼서 이런 암이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가 환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산재로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다퉈서 결국은 산재를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안전 설비 점검도 잘해야 되고 또 안전한 장비들도 충분하게 갖춰야 되고 안전의식도 고취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업과 직업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두 분이 의원님과 공유정 선생님 두 분의 공통점이 있으세요. 들어주는 직업이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들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으로 안 풀리는 문제 있죠. 예를 들면 바로 어저께 제가 상담했던 젊은 노동자는 수면장애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네. 너무 힘들어하는데 주야 맞교대를 하는 사업장이라서 네, 일주일 주간, 일주일 야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라서 그 사업장에는 교대 근무 아닌 근무가 또 없고요. 그래서 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말 그대로 회사 차원에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의원님, 네 빨리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의를 못하게 네. 당장 막아버리십시오,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사회 전체의 문제, 조금 더 큰 차원에서 풀려야만 바뀌는 문제들을 접할 때 무력감을 느낄 때 그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때로는 역지사지 해야 될 때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닥달하고 무능하고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게 사실은 그때그때 순간마다 많이 힘들죠. 네. 그렇군요. 그 선출직은 그래서 항상 을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김포갑입니다. 네. 의원님. 직업성 암이 근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인정 비율이 되게 낮다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지 좀 짚어주십시오. 간단하게. 어떤 암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암에 어떤 사람들이 걸리는지 뭐 나이, 성별, 지역 이런 거는 있지만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에 대한 자료가 연결이 되는 건 자동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회사원이라고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물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자료가 나오려면 산재 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산재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뭘 어떻게 했더라 이런 거를 기억을 더듬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그 작업을 암투병하느라고 힘든 사람들이 뭐 돈 한 푼 못 받는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산재 보상으로 직업성암 인정의 문호를 많이 넓혀주고 네. 그리고 나면 데이터가 쌓이면서 어떤 직업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암이 생겼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타겟을 만들어서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올해에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바람성 직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이유가 네. 일부 선진국에서 그냥 한 10년쯤 소방관 일했는데 이런 암에 걸리면 그냥 네가 뭘 어떻게 할 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산재 보상해 줄게 이런 식의 정책을 열어서 그걸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여서 어떤 암들은 소방관의 암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올해가 이제 안전을 투자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했으니까 안전에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한 분씩 이제 돌아가면서 마무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해서 지금 답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글을 배워서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시험에 1등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투자는 백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쓸 때입니다. 그 성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로 안전한 사회로 나중에 우리의 노년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 진짜 울컥했는데 아까 지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 하셨던 걸 위해서 이 콘서트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모두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제가 응원을 드린다고 힘을 받으실지는 모르시겠지만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이제부터 하실 거고요. 일단 개개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 몸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조금 더 건강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생각도 행동도 더 크게 옮기다 보면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비용은 아껴서는 안 된다. 정말 안전사고를 당하면은 그 개인의 어떤 손실을 또 개인의 죽음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또 가족들 우리 사회 모두가 사실은 슬픔에 잠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회사에서는 안전의 위해 요소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고 또 설비 투자에 대한 그 안전 투자에 대한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반복되는 사고들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내 안전은 또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작업 안전 수칙이라든지 이런 수칙들을 좀 잘 지키는 그런 계기가 우리 김포에서도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안전을 투자하라 시리즈 4번째 김포시민회관에서 경기 북부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산재 사망 0이 되는 날까지 안전을 투자하라! 안전을 투자하라! 안전을 투자하라! 네, 감사합니다.